깊은 밤, 미국의 한 거리에 수십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앞에서 밤을 밝히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따뜻한 감동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온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72이죠. 30년 넘게 뉴욕 경찰로 일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한 동네 할렘을 지켜왔습니다. 밤낮 없이 위험한 골목을 돌며 시민들을 보호했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공허했습니다. 의사가 매번 같은 말을 하죠. 당뇨의 고혈압, 무릎 관절염까지.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도 자꾸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 로즈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과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병원에 가고 혼자 집에 돌아와 TV만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할렘 거리를 걸으면서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동네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총소리가 밤마다 들리고 마약상들이 골목마다 숨어 있고 그런 곳에서 시민들을 지키며 살았던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어요. 특히 요즘 할렘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계, 한국계, 일본계. 다들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들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돈만 벌고 나가려는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할렘 125번가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을 찾는 흑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음식 진짜 맛있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소울푸드가 맛있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수백 년간 만들어 온 음식을 동양인이 제대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그 식당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도 그 식당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궁금했지만 여전히 내 안의 벽은 높았어요. 할렘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정말 위험한 동네였는데 이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임대료도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제롬이 그 식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롬은 저와 함께 자란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생긴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사장님이 정말 다르다면서 마마라고 부르는데 진짜 우리 엄마 같다고 했어요. 한국인이 우리 엄마 같다고? 제롬, 정신 차려. 제롬이 편견을 버리라고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식당 앞을 다시 지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식당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여자 목소리였는데 영어에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다며 배불리 드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야. 한국인이 흑인 전통 음식을 우리 할머니 레시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제도 시절부터 만들어온 음식을, 고난의 역사가 담긴 소울푸드를 동양인이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식당이 더 신경 쓰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마만에 가서 치킨을 사왔다는 말, 거기 치킨이 진짜 바삭하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식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곤이 무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자도 보였어요. 작은 체구에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돈만 벌고 가는 동양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한국인 여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좋은 일을 하는 건 인정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식당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 3명이 식당 입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바지는 허리 아래로 늘어뜨린 전형적인 불량한 차림새였어요. 한국인이 우리 동네에서 떼돈 벌어간다며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30년 넘게 경찰로 일했던 제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쉽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거든요. 야, 거기 그만해. 나는 전직 경찰이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경찰 출신이라는 말에 그들의 기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중얼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정리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한국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안에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세요. 예상치 못한 초대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식당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거대한 스팀 테이블 위로 프라이드 치킨, 고구마 캐서롤, 콜라드 그린, 맥앤치즈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울푸드 그 자체였습니다. 냄새부터가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과 똑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줄리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레온 윌리엄스라고 은퇴한 경찰이라고 말했어요. 줄리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 신기했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정말 편안했거든요. 사람들이 줄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정말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라고요. 줄리의 눈빛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 동네에 왔을 때 이웃 할머니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레시피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받았다고 하더군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가끔 들러도 되냐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식당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마마스 소울푸드라고 적힌 단판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져온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줄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이 따뜻한 미소였어요. 스팀 테이블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70대 나이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맥앤치즈, 콜라드 그린을 조금씩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줄리가 정성스럽게 플레이트에 담아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스푼 한 스푼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입을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줄리가 옆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옆집 배시 할머니가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80대셨는데 정말 친절하셨다면서 맥앤치즈에 어떤 치즈를 써야 하는지, 콜라드 그린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하나씩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고 해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배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음식이 특별한지 말이에요. 배시 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임종 때 줄리를 딸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줄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줄리는 한국 음식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어요. 김치, 김밥, 만두, 치킨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도해봤는데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김치가 콜라드 그린만큼 인기예요. 줄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흑인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치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 동네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았다고 말했죠. 두 나라 음식을 다 만드시는 거네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인이 흑인 전통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나라 음식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니.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줄리에게 병원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 교육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마커스라고 했는데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이 동네가 저를 받아줬으니까 저도 뭔가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대답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줄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의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줄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줄리의 식당을 찾게 됐어요.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는데 줄리가 젊은 흑인 청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론이라는 청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눈빛에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줄리가 타이론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면접용 정장 사는 돈이라고 하면서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타이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받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줄리는 단호했어요. 받아야 해.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청년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론이 나간 후 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타이론은 좋은 아이라고 아버지 없이 자라서 힘들었지만 정말 성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물었더니 줄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처음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돈만 벌고 떠날 사람들이라고 여겼다고요. 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당연한 생각이라고,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베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그때부터 줄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 만큼 자신도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했다는 거였죠. 줄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정말 심했다고 해요. 한국인은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베시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줄리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줄리에게 병원비 걱정을 털어놓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같은 피부색도, 같은 역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줄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레온 씨, 가족이 되는데 피부색이 중요한가요? 이 동네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은 그냥 돕는 거예요. 그 대답에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그냥 돕는 거라는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줄리의 식당을 찾게 됐어요. 제게는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식당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뛰어가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총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줄리가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타이론도 있었고 며칠 전에 봤던 마커스도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충격이 커서 하룻밤 입원한다고 하더군요. 마커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마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진짜 가족을 잃을 뻔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줄리를 만났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긴 했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그냥 무서웠을 뿐이라고 했지만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당 앞을 지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 마마를 지켜야 해.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줄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앞으로 식당 주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줄리는 정말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제롬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고 마마 같은 분을 지키는 건 우리 의무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니.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킬 거야. 마마가 30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마마를 돌봐드릴 차례야. 며칠 후 줄리가 퇴원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꽃다발과 카드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카드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당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마커스는 오전에, 타이로는 오후에, 다른 청년들은 저녁에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줄리가 미안해했지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마,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요. 타이론의 말에 줄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량한 인상에 낯선 사람들이 식당 앞을 서성이기만 해도 단골 손님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마마 가게야. 무슨 용건이야? 눈을 부릅뜨며 경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줄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떠냐고, 마음이 좀 놓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고맙다고,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다고 하더군요. 줄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레온 씨 덕분에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난다고, 그때 저를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레온 씨도 가족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총격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줄리는 완전히 회복됐고 식당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줄리를 보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깨달았는데 정작 제 친아들들과는 몇 년째 연락도 뜸했어요. 목요일 오후 줄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고요. 줄리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가끔 아들들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죽은 후로 더 소원해졌다고,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보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와서 집 정리하자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락해보세요.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큰아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대화가 이어졌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사라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마이클과 사라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줄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기꺼이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줄리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해줬다면서 말이에요. 사라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줄리의 음식을 먹어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 할머니 음식 맛이에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를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따뜻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마이클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오해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을 털어놨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다고요. 저도 고집 부려서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데이빗도 다음 주에 만났어요. 의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 리사와 함께 왔는데 역시 줄리의 식당에서 만났어요. 데이빗도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리사가 말하더군요. 사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거든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셨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아들들이 느꼈다니 놀라웠어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더니 줄리가 저희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그날부터 아들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줄리의 식당에서요. 마이클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함께 해볼까 하고요. 마마가 하시는 것처럼 도시락 나눠주는 일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줄리와 함께 무료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줬어요. 마이클의 5살 아들 토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손자까지 함께하니 더욱 뜻깊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줄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마 덕분에 아들들과 화해했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마마가 가족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줄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2개의 가족이 있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들과 마음으로 이어진 할렘 가족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걸 줄리에게서 배웠다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년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줄리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일요일에는 아들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느새 제게도 새로운 일상이 생긴 거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줄리를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할렘 커뮤니티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타이론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는 줄리가 도와준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식당 관리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줄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송 기자가 와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30년간 할렘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는 질문에 줄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사람들이 저를 마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정말 이 동네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고 답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도 기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있었다고, 동양인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했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어떤 점이 특별하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법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아들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마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자 토미도 함께였어요. 토미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마마는 어디서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단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마마처럼 좋아요. 글쎄,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마마 같은 사람을 낳은 나라니까 분명 좋은 나라일 거야.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요. 데이빗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의 영향이 정말 크신 것 같다고요. 그때 줄리가 다가왔어요.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토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줄리가 옆에 앉자 토미가 또 물어봤어요. 마마, 한국이 그리워요? 가끔 그리워.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에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줄리가 우리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줄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을 수 있는지요. 며칠 후 방송이 나왔어요. 지역 뉴스에서 줄리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제 인터뷰도 나왔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식당에 더 많이 찾아왔지만 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줄리가 웃었습니다. 유명한 게 중요한가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전북 방송국 기자라고 했습니다. 할렘에서 30년간 봉사해온 한국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줄리라 걱정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어요. 마마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마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세상에 알리자. 그날 기자가 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줄리 씨는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고개를 숙입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낳은 나라니까요. 30년 넘게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을 키운 나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눈빛이 따뜻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줄리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편견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줄리의 식당에 갑니다. 아들들과 손자도 자주 와요. 우리는 모두 할렘의 마마가 만들어준 특별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30년간 편견을 가졌던 흑인 경찰 레온이 한국인 줄리를 만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부색과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